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해썹의 원칙과 적용업체의 변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썹의 실질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 요소의 잔존, 오염될 수 있는 원인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해썹은 7원칙, 12절차에 의한 체계적인 운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썹의 12절차란 준비 단계 5절차와 본 단계인 7원칙을 포함한 12단계의 절차로 해썹의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썹의 7원칙, 12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해썹 운영 체계 구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썹 플랜 개발의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업체에서 해썹 플랜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해썹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해썹팀은 해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선행요건 프로그램 개발, 해썹 시스템의 개발 및 검증, 시스템 개선 활동 및 운영, 타팀과의 업무 협조, 해썹 시스템의 발전 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체의 해썹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은 최고 경영자의 실행 의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썹팀을 구성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최고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체 내 핵심 요원들을 팀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썹팀장은 업체의 최고 책임 또는 공장장이 되는 것을 권장하며 팀원은 제조, 작업 책임자, 시설 설비의 공무관계 책임자, 보관 등 물류관리 업무의 책임자, 식품위생 관련 품질 관리 업무 책임자 및 종사자, 보건관리 책임자, 교육훈련 업무의 인사 담당 책임자 등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담당자는 해당 공정의 현장 종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해썹팀의 구성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썹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해썹 플랜을 개발하는 팀원은 작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기술, 실제 작업 상황, 위생, 품질 보증, 그리고 공정 특성에 대해 상세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기준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썹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해썹 팀원의 책임과 권한, 교대 근무 시 팀원, 팀별 구체적인 인수, 인계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준비 단계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는 제품과 관련된 유해 요소 확인과 확인된 유해 요소의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제품의 특성에 따른 중요 관리점 및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성분 식자재의 배합 비율 및 제조 방법, 제조 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및 유통상의 주의사항, 제품 용도 및 유통기간,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식품의 공정 등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여 식품 유형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을 묻거나 식품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용도 확인은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를 위해 이루어지며 취약 소비자를 위한 식품을 제조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품 설명서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한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네 번째 준비 단계로 해석팀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 단계들을 파악하여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공정별 주요 가공 조건의 개요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제조 공정별 가공 방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 평면도는 각 작업장 가공 특성을 반영한 작업장 명칭, 구역명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장, 물류, 배수, 환기 등으로 인한 교차 오염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방안을 수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정 흐름도와 평면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위해 요소 및 교차 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준비 단계는 작성된 공정 흐름도 및 평면도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공정 흐름도 및 평면도가 실제 작업 공정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팀은 작업 현장에서 공정별 각 단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하여야 합니다. 공정 흐름도와 평면도의 작성 목적은 각 공정 및 작업장 내에서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및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장 검증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흐름도나 평면도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공정 흐름도와 작업장 평면도가 완성되면 본격적인 해썹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의 사전 준비가 완성됩니다. 해썹 관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은 해썹 팀이 수행하며 이는 제품 설명서에 파악된 원재료, 부재료별로 그리고 공정 흐름도에 파악된 공정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재료, 부재료별 또는 공정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위해 요소의 유입 경로와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파악하여 기술하며 이러한 유입 경로와 제어 수단을 고려하여 위해 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그 결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료별, 공정별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와 발생 원인을 모두 파악하여 목록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업체의 공정에 대한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거나 현장 조사를 통한 원료 검토, 현장 분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 요소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출된 각각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발생시키는 현상과 발생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발생 가능성 기준은 원재료, 부재료, 공정별 도출된 위해 요소에 대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실시한 현장 실험 통계 자료 및 주변 환경 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기준은 상대적 평가가 아닌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과 각 위해 요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예방하거나 완전히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조치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조치 방법에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어떤 한 가지 예방조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조치 방법은 현재 작업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만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위해 요소에 대한 분석 목록표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썹 계획의 재평가,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방법 설정, 예측하지 못한 위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 모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해썹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해 요소 분석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해썹의
2원칙 중요관리점 결정. 중요관리점이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말합니다. 식품의 제조 공정에서 중요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더라도 제조, 설비 등 작업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 또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관리점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결정도는 1단계 위해 요소 분석에서 중요위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위해 요소를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중요관리점 결정표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해썹의 3원칙은 중요관리점 한계 기준 설정입니다. 중요관리점에 대해서 방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한계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한계 기준이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 기준치를 말합니다. 즉, 중요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한계 기준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계 기준은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육안 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또는 특정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 기준을 결정할 때는 법적 요구 조건과 연구 논문이나 식품 관련 전문 서적, 전문가의 조언, 생산 공정의 기본 자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가열 시 중심부의 최저 온도, 특정 온도까지 냉각시키는 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금속 조각의 크기 등이 한계 기준 설정의 대상이 됩니다. 한계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식품의 법적인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하고 법적 기준이 없을 경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중요관리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이란 중요관리점에 해당되는 공정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관찰 또는 측정 수단을 말합니다. 모니터링은 연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 비연속적인 모니터링의 절차와 주기는 중요관리점이 한계 기준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한을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요원은 해당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항목과 모니터링 방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충분히 교육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의 결과 기록은 예, 아니요, 적합, 부적합이 아닌 실제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정확한 수치로 기록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체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설정하도록 합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현장 종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과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썹의 근본적인 목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하는 예방 체계이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 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 조치 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 조치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정하여 파악하면 쉽게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개선 조치 사항에는 공정 상태의 원상복귀, 한계 기준 이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관련 식품에 대한 조치 사항,
이탈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 해썹 계획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개선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는 다음의 체크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검증은 해썹 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세워지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크게 유효성과 실행성으로 분류하여 검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효성 검증은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수립 등 설정한 해썹 관리 계획 및 선행 요건 관리 기준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완제품 규격 검사, 세척, 소독, 교과 등에 대한 과학적인 방식의 검증을 실시합니다. 실행성 검증은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등의 해썹 관리 계획과 선행 요건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니터링 기록이나 상태 점검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관리 계획의 현장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이 이루어지는 때는 해썹 관리 계획의 최초 실행 과정, 즉 해당 계획서가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로 해당 계획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최초 검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썹 관리 계획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실행된 해썹 계획의 유효성 및 실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를 정해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식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정상의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나 신규 정보가 있을 시 특별 검증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해썹의 실원칙은 해썹 체계를 문서화하는 효율적인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록 유지는 해썹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록 유지가 없는 해썹 체계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운영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썹 계획의 운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기록 방법은 필요한 기록 내용을 알기 쉽고 단순하게 통합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전의 업체에서 사용하던 기록 체계를 검토하고 최적의 기록 담당자 및 검토자, 기록 시점 및 주기, 기록의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기록 서식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해썹 체계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해당 작업장이 해썹 관리 계획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7원칙 12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7원칙 12절차에 따라 해썹 관리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을 해썹 계획 일람표 양식에 따라 깔끔하게 도표화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영업 중인 업체들이 해썹을 도입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업체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조하는 개별적인 제품에 따라 제조 공정도를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 흐름도를 제작하게 되면 공정 과정 중 어디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위험 요소에 대해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업장 평면도를 작성하여 이동 간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자, 물류, 배수, 환기 등으로 인한 교차 오염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 설비 배치 상황에 대해서도 시설 배치도를 작성해서 관리하면 한층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정 흐름도와 평면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위해 요소 및 교차 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위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관리점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이 업체는 육가공을 위한 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쇄기 사용은 금속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수 있다는 위해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물의 혼입을 예방할 수 있는 금속 검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사용에 대한 SOP를 설치하고 사용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육류를 다루기 때문에 원료를 적절한 온도로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업체는 원료육과 완제품의 보관과 온도 관리의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고 적정 온도인 영하 2도에서 5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햄을 가공하는 이 업체의 중요 관리점은 제품의 살균 과정인데요. 훈연육의 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차 살균 시에는 제품 표면 온도가 7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는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음료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지점은 살균, 여과, 세병 공정입니다. 이 업체는 중요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살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인데요. 한계 기준 온도 미달 시에 공정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도 측정 설비를 갖추고 작업장 내에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관리점인 여과 공정에서는 안전을 위해 작업 전후 여과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를 철저히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건을 없애고 손 건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손 세정제 또한 배치한 모습입니다. 화장실 외부 입구에 추가적으로 손소독기를 설치하여 화장실 손잡이에 의한 교차 오염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탈의실을 살펴볼까요?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관리에 손길이 덜 미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업체는 탈의함 상단에 위생복을, 하단에는 일상복을 보관하도록 하여 환복 시에 발생하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가 용이하도록 탈의함의 상단까지 빗면으로 처리한 모습입니다. 신발장 또한 실내에서 사용하는 작업화와 외출화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작업자들이 복장 착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별 복장 착용 기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손세척, 건조, 소독이 가능하도록 위생 설비를 잘 갖췄습니다. 이물이 낄 염려가 있는 작업화를 세척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 장화에서 발생하는 이물 혼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용 발판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병균의 작업장 유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구역인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생 시스템을 갖춘 모습입니다.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도구들 또한 중요 관리 대상인데요. 이 업체는 칼틀 보관함을 자체 제작하여 이물질 및 낙하균의 오염을 방지하고 칼날별로 구분 보관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한 모습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갑, 앞치마, 팔토시 등을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도구 또한 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의 도구를 구분 관리하여 청결구역의 위생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작업장 모습도 살펴볼까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을 시 위생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업장은 모든 설비들을 모두 바닥과 일정 간격을 두게 설치하여 오염을 원천 봉쇄한 모습입니다. 방금처럼 따로 설비를 들이긴 힘든 상황이라면 바닥용 박스를 만드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에 동선을 잘 관리하여 교차 오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작업장은 문과 테이프 색상을 다르게 하여 작업자와 원료의 동선을 구분한 모습입니다. 이동 방향과 구역 구분까지 간단히 테이프 표기로 해결했네요. 냉장고, 냉동고 등 온도관리 장치는 식품 제조업체에서 가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업체는 냉장 설비마다 온도 기준 SOP를 설치하고 매시간 현장에서 온도관리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 시설 물건을 적재할 때는 팔레트를 사용하여 원료가 바닥에 닿는 것을 방지하고 선입 선출을 위해 일자 및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여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해충, 설치류 등은 식품 위생에 큰 위협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획 등 끈끈이 등의 방충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이 업체는 해충 포획량을 분석하여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 물질 유입 위험이 높은 환기구, 배수관에 필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작업장에 전등이 파손되어 깨진 파편이 제품에 들어가면 큰 위험 요소가 되겠죠. 이 작업장은 전등에 비산 방지 커버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썹 기준에 따라 작업장 중 유관 확인이 중요한 작업구역의 조도는 최소 54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 업체는 조도 점검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해썹 운영 시스템을 구성하는 7원칙 12절차와 해썹 프로그램 적용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여러 업체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썹에 참여하여 좋은 상품과 자부심으로 소비자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그맨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